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13대 대통령 선거는 1로 상김, 1로 노태우, 상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네 사람이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안기부에서 여론 파악을 해보면은 줄곧 1위를 선점한 사람이 김영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 1위를 하던 김영삼이를 노태우가 추월한 계기가 이른바 8.58 칼기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승객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우 항공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 공작원이라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서 공중 폭파됩니다. 또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1988년 1월 15일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이에요. 1월 16일이 대통령 선거날인데 김포공항으로 압송되어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막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태우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하던 김영삼이와 큰 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된 노태우. 그 전두환이가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 이침식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대요. 근데 노태우가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이때부터 5공화국과 단절, 분리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죠. 노태우가.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이가 이전에 일해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꿈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의 완전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88 올림픽 개막식에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포함해서 측근들은 이 식장에 참여가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하고 집에서 TV로 시청했다 해요. 그리고 또 뭐 88년 10월에 이순자가 새세대 유경회장에서 사퇴를 하고 또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전두환도 결국은 이순자와 함께 백담서로 뭐 말하자면 유백길이죠. 유백기로 오르게 되는 이렇게 막 숨가쁘게 사건이 막 이어집니다. 50과 60이 갈라서는 6공화국 노태우의 최대 업적은 북방 외교를 하겠습니다. 중국, 소련을 비롯해서 북유럽 또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친교를 넓혀갔죠. 그리고 1990년 9월에는 남북한 첫 번째로 고위급 회담으로 불가침 선언과 비핵화 공동 선언에 이어서
또 같은 시기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성과를 냅니다. 이로써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본, 미국에 편중되어 있던 무역도 동유럽에까지 확대됩니다. 그만큼 국제적 위상도 상승했지요. 그러나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면담에서 보듯이 너무 저자세의 외교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제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노태우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쫓아가서 고르바초프를 면담하려고 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묵고 있는 그 호텔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소련의 경호원들이 그 고르바초프 방으로 노태우를 모셔가면서 우리 경호원은 다 배제하고 노태우 혼자만 딸랑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국제 이 외교 관례상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경호원 하나도 안 붙이고 상대방 경호원에 휩싸여서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만큼 이 저자세로 굴욕 외교를 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과 이제 외교 관계를 트면서 그 14억 7천불에 이르는 차관을 우리나라가 소련에 제공합니다. 근데 이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지를 못해요. 환수를 못해. 그때 소련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돈을 못 줘. 그래서 하소시 소련의 구형 무기를 돈 대신에 도입합니다. 그 한때 산림청에 그 떠다니는 헬기가 그 중에 여러 대가 소련제 헬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는 그 한금알을 낳는다는 이동통신 사업을 사돈기업인 성경, 지금의 SK죠. 성경인데 밀어줍니다. 이 일로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 노태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자금 문제죠.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총무처 장관인 서석재가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던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하나가 가맹 계좌로 4천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보도를 약속하고 이제 서석재가 발언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기사화 시켜버려요. 이 조선일보는 아주 야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기사화되자 막 온 전국이 막 뒤끓는 거라. 그래서 김영삼이나 핫소시 서석재를 해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인 박계동이 이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 노태우의 비자금 4천억. 근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증거도 제시하고 이래요. 이러자 견디지 못한 노태우는 그로부터 10일 후에 결국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건 통치자금으로 조성한 것이고 어쨌거나 굉장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중에 하나는 백단사로 유배가고
그때 뭐 갔다 왔는지 계속 백탄산에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유배가고, 또 하나는 또 비자금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이러니까 김영삼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기치를 걸고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킵니다. 원래 이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논리로 기소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초유의 두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는 1997년 4월 17일 12.12와 5.18 및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 원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나중에 다 그렇게 되듯이 1997년 12월 사면됩니다. 사면된 후에 노태우는 건강이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뭐 정치적 행보도 못하고 언론 행보도 하지 못합니다. 전두환하고는 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전두환은 뭐 짱짱하게 나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립선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갖가지 병이 막 엎치고 덮치고 하다가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2021년 10월 26일 향년 89세로 운명하게 됩니다. 자, 이 인물 이야기 노태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